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나상 곤니치와. 오늘은 어젯밤에 다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을 잠깐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今日はですね、昨日すべて伝えられなかった部分を今日伝えたいと思います。JB 프레스에서 전 주한 한국 대사 무토 마사토시 씨의 얘기인데요. 전반 부분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경우에 한일 관계라는 내용이라서 이 자체가 당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내용에서 도중에 어제 끊어버렸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박지원 국가정보위원장이 전격 방위를 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관계 개선의 최초의 일보가 될 것인가? 그러한 타이틀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위원장의 전격 방일, 한일 관계 개선의 최초의 일보가 될 것인가. 한일 관계에서는 또 하나의 주목할 일이 일어났다. 박지원 국가정보위원장이 11월 8일 긴급 내일했던 것이다. 방일한 다음날 박 위원장은 먼저 면회한 것은 일찍이부터 친교가 있었던 일본 정계의 키만이 되고 있는 니카이 토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었다. 한국 측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니카이 간사장과의 회담에서 오부지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 당시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에 계속되는 그게 연결되는 새로운 정상 간의 선언으로 한일 관계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스가 문재인 선언으로서 한꺼번에 한일 관계가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스가 총리와 니카이 간사장이 두 번에 걸쳐서 회식을 했다는 말씀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니카이 간사장과 면회를 한 다음날 10일에는 간저에서 스가 총리와 면회를 했다. 박 씨의 이번 방일은 앞이 막혀있는 한일 관계에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 그 임무로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라고 하는 그런 취급이다. 다만 스가 총리와 면회를 했을 때 박 씨는 일부에서 말해주고 있는 친스가 아니라 구두로서 문재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 같다. 친스가 없었다는 얘기죠. 스가 총리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없다면 방한할 수가 없다. 삼국 정상회담에 방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국 측에 전했다. 이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박 씨와의 회담 중에서 징용공 문제에 대하여 아주 엄격한 상황에 있는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한국 측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되풀이하여 전한 것 같다. 한국 측에 따르면 이 외에 박 씨가 방일 중에 일본 측과 협의한 사항은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내 개최하는 문제, 그리고 내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
그 도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에 대한 협력, 그리고 징용공 문제의 타개책, 이 세 가지를 거론했다 한다. 이러한 한국 측의 어프로치가 징용공 문제를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의 흐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는 것이 앞으로 한국 측에 나오는 태도를 지켜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측이 자신들의 있어서 징용공 문제에 불을 붙이기는 했는데, 붙여보긴 했는데, 이 징용공 문제에 불을 붙인 타개책을 전혀 볼 수가 없고, 타개책을 만들어 볼 수도 없고, 한국 측이 지금 곤란한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당면 바이든 시측의 한일 관계 개선은 한국 측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며, 한국의 반일 자세가 다시 나타난다면 일본으로서는 한미일 연대를 다시 강화하는 것에는 의존이 없다.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자세를 삼국 한미일에서 확인하는 것에는 의존이 없다 라는 자세를 명확하게 전달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미일 관계, 대북 대중 관계 그에 대한 자세, 한미일로 협력해가는 것은 의존이 없다. 그러한 것은 명확하게 바이든 측에도 전달해 줄 것이다. 뭐 하나 바뀔 것이 없다는 거죠. 일본 측의 태도는. 이 기회에 문 정권의 역사 문제에 대해 자세를, 그 자세뿐만이 아니라 문 정권의 역사 문제에 대한 자세뿐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 전반, 그리고 중국, 북한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해 가는 것이 현명하게 태도가 될 것이다. 일본 측에서는 문 정권의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전반이나 중국과 대중 문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그러게 요구해가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쪽 부분을 전달 못해서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박지원 방일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시스템은 시대에 늦은 것이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민의를, 국민의 뜻을 뭐랄까요, 뒤틀리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러시아 외상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지통신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상은 12일 미 대통령의 선거 시스템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서 민의를 뒤틀리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 지난주에 있었던 미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씨는 득표수로서 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500만 표 이상 차를 두었지만 획득 선거인 수에서는 근차, 거의 차이가 없었다. 라브로프 씨는 미국 대통령 선거 시스템에 대하여 다른 주요 국가 비교한 경우에 이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가장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시스템이다. 민의를 크게 바꾸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브레프 외상은 11일 날 러시아는 공식 결과가 발표할 때까지 바이든 씨에 대한 축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씨에 대한 축사,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 호소인 바이든에 대해서는 축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